금융국사는 왼팔에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멎지 않자 검에 독이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길어지면 기력이 크게 쇠할 것이라 생각했다. 사실 양과의 검에는 독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무공이 금융국사보다 낮았기에 계략을 쓴 것에 불과했다. 금융국사는 속전속결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쌍륜을 휘두르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양과는 그런 금융국사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군자검으로 철통같이 방어했다. 그러나 금융국사의 공격이 워낙 맹렬했기에 결국 당해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금융국사는 그 틈에 옷깃을 찢어 상처를 동염했다. 다행히 상처 부위가 아프긴 했지만 마비는 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검에 독이 없는 게 분명했다. 그리 생각하니 조금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때 동남쪽에서 병기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소용녀가 숙녀검으로 소상자와 니마성을 상대하고 있었다. 소상자는 곡상봉을 몽골 진영에서 양과가 빼앗아 던져버린 후 찾지 못했는지 지금은 또 다른 봉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예전 것과 똑같아서 봉에 독가루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양과는 곽정 부부가 아랫방에 있다는 걸 금융국사가 알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최대한 멀리 유인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몸을 솟구치며 소리쳤다. 선자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우러 갈게요. 양과는 몇 번 훌쩍 뛰어 니마성 뒤로 간 후 칼을 세워 공격했다. 금융국사는 양과의 술수에 당한 후 양과라면 이가 갈렸지만 여기 온 목적은 곽정을 죽이는 것이니 저 교활한 놈은 다음에 죽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다. 곽대엽 손님이 왔는데 어찌 맞아주지도 않는 것이오. 몇 번 소리쳤으나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이번에는 북서쪽에서 기압과 호령 소리가 들려왔다. 다리파와 곽도가 주자류를 협공하고 있었다. 양과와 소용녀는 소상자와 니마성을 상대로 싸우고 지붕 아래에서도 누군가 고함을 치고 있으니 성을 지키던 장수들은 모두 성에 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몰려들기 시작했다. 금융국사에게 이런 군사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곽정, 당대의 영웅이라는 말은 다 헛소리였구나. 머리를 움츠린 거북이처럼 그렇게 숨어만 있을 참이냐. 어서 나와서 당당하게 맞서라. 금융국사가 아무리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해도 곽정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상처를 다 치료할 때까지 나오지 않겠다는 말이군. 곽정이 회복하면 그를 죽이는 게 더 어려워진다. 금융국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 방법을 떠올렸다. 그는 지붕 위에서 훌쩍 뛰어내려 장작더미를 찾아 불을 붙인 후 사방으로 다니면서 불을 놓았다. 그런 후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가 동태를 살폈다. 불길이 거세지면 니놈도 안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양과는 소상자 등과 싸우면서도 수시로 국사의 동정을 살폈다. 그런데 갑자기 곽정이 거처하고 있는 방의 남북쪽에서 불꽃이 피어올랐다. 양과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니마성에게 당할 뻔했다. 백부님은 부상이 심하고 백모님은 출산을 앞두고 계신다.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불에 갇힐 것이고 나온다 하더라도 저 죽놈을 만날 텐데 어찌해야 하지? 양과는 소용녀 혼자서 두 고수를 상대하는 것이 벅차긴 하지만 잠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상자에게 2번 검을 휘두른 후 지붕 위로 올라가 연기를 뚫고 곽정 부부를 구하러 갔다. 황용은 곽정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있고 곽정은 눈을 감고 운공 중이었다. 황용은 양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다가 양과가 들어오는 걸 보고 억지로 웃어 보였다. 양과는 두 사람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걸 보고 다소 안심이 되었다. 순간 좋은 계책이 떠올랐다. 제가 가서 적을 유인할 테니 어서 백부님을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러곤 곽정의 모자를 벗겨 쓰고 창문 밖으로 나갔다. 그 모습을 보고 황용이 잠시 의아해하는 사이 연기가 점점 짙어졌다. 황용은 곽정을 부축하며 말했다. 어서 이곳을 피해요. 그러나 곽정을 부축한 손에 힘을 주는 순간 배에 통증이 왔다. 황용은 절로 비명을 지르고는 침대에 쓰러졌다. 아가, 왜 하필 지금 나오려고 하니? 지금 나오면 엄마 아빠가 죽을 수도 있단다. 아직 출산일이 며칠 남았지만 최근 연이어 힘을 많이 썼더니 예정보다 일찍 나오려는 모양이었다. 한편 창문을 뛰어넘어 밖으로 나온 양과는 회색 옷을 입은 어린 병사 뒤로 가서 혈도를 찍고
곽정의 모자를 머리에 씌운 후 등에 업고 검을 휘두르며 지붕 위로 뛰어올랐다. 사방은 병사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했고 물을 들고 불을 끄는 자, 지붕으로 화살을 쏘아대는 자, 창칼을 휘두르며 마구 날뛰고 욕하는 자들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때 소상자와 니마성은 소용렬을 협공하고 다리파와 곽도도 한창 주자류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금융국사는 곽부의 얼굴을 향해 금융과 을륜을 마구 휘둘러대며 부모님의 행방을 말하라고 다그쳤다. 곽부는 산발을 한 채 이를 악물고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었다. 손에 든 장검은 이미 부러져 있었다. 곽부는 이런 위급한 순간에 자기 옆에 없는 무시 형제를 원망했다. 그때 양과가 등에 누군가를 업고 북서쪽으로 급히 도망가는 게 보였다. 등에 있는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게 곽정인 듯 싶었다. 금융국사는 황급히 곽부를 뿌리치고 곧장 뒤쫓아갔다. 그러자 소상자, 니마성, 다리파, 곽도 등도 이를 보고는 상대를 팽개치고 그 뒤를 따랐다. 주자류 역시 양과를 돕고 곽정을 지키기 위해 뒤를 쫓았다. 양과는 지붕에 올라오기 전에 소용녀 곁으로 달려가 눈짓을 보내며 웃어 보였다. 소용녀는 속내는 모르겠지만 많은 적이 양과 한 사람을 쫓아가자 걱정이 되어 함께 도와주러 달려갔다. 그때 응애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동생을 낳았구나. 곽부는 소리치며 아래로 훌쩍 뛰어내려갔다. 소용녀 역시 발걸음을 멈추고 황룡에게로 갔다. 그녀는 비록 양과가 걱정되었지만 자기를 향해 웃어 보일 때 뭔가 생각이 있어 보였다. 그래서 소용녀는 일단 양과 일은 제쳐두고 아기를 보러 황룡에게 간 것이다. 한편 금융국사는 있는 힘껏 뒤를 쫓아 양과와의 거리를 점점 좁혔다. 이번엔 내 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양과 등에 엎여있는 사람이 어제 곽정이 쓰고 있던 모자를 쓰고 있는 걸 보고 곽정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양과가 익힌 고묘파의 경공은 천하제일이라 등에 사람을 업고 달리는데도 가까이 갔다 싶으면 다시 한 걸음 멀어지곤 했다. 게다가 양과가 죽을 힘을 다해 전력으로 달리니 금융국사는 시종 따라잡지 못했다. 양과는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등 뒤에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훌쩍 뛰어내려와서는 작은 골목을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원을 돌며 금융국사와 숨바꼭질을 했다. 양과의 경공이 금융국사보다 뛰어나긴 해도 어쨌든 사람을 업고 있는 상태라 평지였다면 벌써 잡혔을 것이다. 그러나 골목 안을 이리저리 돌며 빠져나가는 통에 금융국사는 도저히 양과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골목을 빙빙 도는 동안 소상자, 니마성, 주자류도 잇따라 도착했다. 소상자와 니마성이 골목을 찾아다니자 금융국사는 담위로 뛰어올라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때 양과가 곽정을 업고 숨을 헐떡거리며 담장 모퉁이에 숨어있는 게 보였다. 금융국사가 살금살금 다가가서 막 잡으려는 순간 양과가 돌연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더니 연기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금융국사는 곽정을 나오게 하기 위해 불을 질렀는데 사방이 연기로 뒤덮이니 오히려 찾는 게 더 어려워졌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다리파가 여기라며 소리를 질렀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뛰어가자 다리파가 양과와 싸우고 있었다. 금융국사는 몸을 날려 양과의 퇴로를 막아섰다. 그러자 양과는 앞으로 질주하더니 순식간에 다리파의 옆에 섰다. 그 순간 금융국사는 양과를 향해 을륜을 던졌다. 을륜이 바람같이 날아가자 양과는 미처 피하지 못해 그만 등에 업은 사람의 어깨에 깊은 상처를 내게 하고 말았다. 금융국사가 맞았다며 기뻐 소리를 지르는 사이 양과는 곽정이 얼마나 다쳤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대로 업고 도망갔다. 양과가 골목을 벗어나려는데 어디선가 음험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놈 투항해라. 고개를 들어보니 소상자가 골목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었다. 뒤에는 금융국사가 쫓아오니 앞뒤 퇴로가 모두 막혀있는 상황이었다. 위를 보니 검은 연기로 자욱한 담장 위에 니마성이 서 있었다. 양과는 잠시 생각하다가 훌쩍 몸을 날려 담장 위로 뛰어올랐다. 금융국사와 소상자보다는 아직 부상이 남아있는 니마성을 뚫고 나가는 게 그나마 편할 듯 싶었다. 양과는 지금쯤이면 곽정과 황룡이 안전한 곳으로 피했으리라 생각하며 등에 업은 소년 병사를 니마성에게 던졌다. 자, 곽정을 받아라.
그러자 니마성이 기뻐하며 얼른 곽정을 받았다. 그 순간 양과가 쏜살같이 발을 날려 니마성의 엉덩이를 걷어차 담장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래도 니마성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내가 곽정을 잡았다. 내가 몽골 제1용사다. 소상자와 다리파는 니마성 혼자서 공을 차지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앞다투어 달려들었다. 그들은 간신히 니마성이 안고 있는 사람의 다리 하나씩을 잡을 수 있었다. 세 사람이 힘껏 잡아당기니 그 엄청난 힘에 그만 소년병은 세 조각으로 찢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머리에서 모자가 떨어져 얼굴이 드러났다. 모두가 자신들이 잡은 사람이 곽정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그저 망연자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편 금융국사는 양과가 곽정을 버리고 도망가자 필시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금융국사는 세 사람이 양과에게 속아 망연자실하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비웃었다. 바보 같은 것들. 그러곤 곧바로 양과의 뒤를 쫓았다. 오늘 곽정을 죽이지 못해도 저 교활한 녀석을 죽여야만 속이 풀릴 것 같았다. 그때 아차하고 금융국사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저 미꾸라지 같은 놈은 가짜 곽정을 업고 달리며 나를 유인했다. 그렇다면 곽정은 필시 내가 불을 지른 곳 근처에 있다는 말이렸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저놈을 유인하면 되겠군. 금융국사는 양과를 뒤쫓는 대신 불길이 가장 거센 쪽을 향해 달려갔다. 양과는 한 인가의 처마 밑에서 동정을 살피다가 금융국사가 다시 곽정이 있던 쪽으로 달려가자 몰래 그를 따라갔다. 금융국사가 아까 그 지붕 근처로 가더니 아래로 몸을 날리며 소리쳤다. 곽정, 아직도 이곳에 있었구려. 이 늙은 중과 한판 합시다. 그 말에 양과는 깜짝 놀라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쨍쨍하고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금융국사가 다시 소리쳤다. 곽정, 어서 투항해라. 이어서 또다시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양과는 미소를 지었다. 하마터면 저놈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 뻔했군. 일부러 병기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 내가 속을 줄 알았나? 백부님이 얼마나 부상이 심하신데 니놈의 병기와 맞서 싸우겠느냐? 설령 잠시 맞서 싸웠다고 해도 이렇게 끊임없이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건 말도 안 되지. 니놈이 무슨 헛수작을 부리는지 여기서 지켜봐 주겠다. 그때 금융국사가 또 소리를 질렀다. 양과 이번엔 확실히 내 손에 죽었다. 이번에는 내가 자기 손에 죽는다고. 그 순간 양과는 깨달았다. 아, 나를 꿰어내지 못하니까 이번엔 백부님이 나와서 나를 구하도록 만들려는 거구나. 양과야, 양과야, 드디어 오늘에야 내 손으로 니놈의 명줄을 끊는구나.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연기 속에서 흰 그림자가 솟구치더니 한 소녀가 뛰쳐나와 금융국사에게 검을 겨누었다. 바로 소용녀였다. 그녀는 양과가 위험에 처한 줄 알고 나타난 것이다. 금융국사는 금륜을 휘두르며 소용녀를 막아섰다. 선자, 전 여기 있어요. 양과는 검을 들고 앞으로 나와 소용녀와 마주보며 싱긋 웃고는 옥녀소심검법을 휘둘렀다. 두 사람의 검과 금륜이 자욱한 연기 속에서 불꽃을 튀겼다. 금륜국사는 있는 힘껏 금륜을 휘두르며 두 사람의 검을 받아내더니 급히 북서쪽 모퉁이로 물러났다. 오늘은 도망가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양과와 소용녀가 장검을 휘두르며 금륜국사의 뒷덜미를 겨냥했다. 양과를 잡으려다가 갑자기 소용녀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위기에 빠진 금륜국사였다. 그는 지난번 옥녀소심검법에 혼이 난 후 줄곧 이 검법을 깰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다. 그러나 좀처럼 그 파회법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날 수도 없었다. 금륜국사는 아직 옥녀소심검법을 깰 자신은 없었으나 일단 해보자는 심정으로 품에서 남은 윤자를 모두 꺼냈다. 금륜국사의 절기인 오륜대전으로 상대하고자 한 것이다. 맑은 소리가 허공을 울렸다. 금륜국사는 세 개의 윤자를 날리고 나머지를 손에 하나씩 들었다. 금, 은, 동, 철, 납 5개의 윤자는 크기와 무게가 모두 달라 날아가고 돌아오는 방향도 모두 제각각이었다. 양과와 소용녀는 화려한 윤자 공격으로 눈앞이 어지러지해지자 흠칫 놀랐다. 두 사람은 일단 공격을 멈추고 먼저 방어에 집중하면서 상대의 무공을 살폈다. 두 사람의 검기가 각각 횡으로 종으로 뻗으며 하나의 원을 이루자 제 아무리 고강한 무공을 지닌
금융국사도 윤자 5개의 힘을 모두 합쳐 공격해보았자 이들의 방어를 뚫지는 못했다. 윤자가 모두 함께 공격을 해도 저 두 놈의 쌍검을 어찌하지는 못하는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질 것을 예감한 금융국사가 전의를 상실하고 포기하려는 순간 소용녀의 품에서 돌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에 놀라 멍해진 건 금융국사뿐 아니라 양과도 마찬가지였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공격을 멈추었다. 소용녀는 왼쪽 손으로 품 안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아가, 울지 마. 늙은 중놈을 어떻게 해치우는지 잘 보고 있어. 그러나 아기는 점점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양과가 소리를 낮추어 백모님의 아기냐고 묻자 소용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융국사는 지금 이 순간이 절호의 기회라는 걸 잘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소용녀에게 집중적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자 양과가 황급히 검을 휘둘러 국사의 공격을 막아냈다. 아기가 계속해서 울어대니 소용녀의 집중력이 크게 떨어졌다.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옥녀소심검법이 깨지고 말았다. 양과는 수차 검을 휘둘러 금융국사의 공격을 막아낸 후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백부님과 백모님은 괜찮아요? 그 말에 소용녀가 금융국사의 왼손 동륜을 막아낸 후 말했다. 상황이 너무나 위급했어. 황방주께서 곽대엽을 부축해서 도망가는데 대들보가 막 떨어져 내리려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침대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거야. 양과는 금융국사의 오른 다리를 향해 횡으로 검을 휘두르며 소용녀에게 날아드는 남륜을 막아냈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자 소용녀가 말했다. 딸이야. 네가 받을래? 그러면서 소용녀가 품에서 아기를 꺼내 양과에게 주려 했다. 그러자 아기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동시에 금융국사의 공격에도 점점 힘이 실렸다. 세 개의 윤자가 머리 위를 휙휙 돌며 기회를 노렸고 손으로 휘두르고 있는 윤자도 점차 맹렬해졌다. 소용녀는 일단 아기를 양과에게 건네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왼손으로 아기를 건네주었다. 양과가 손을 뻗어 아기를 막 받으려고 하는 찰나 검은 그림자가 번득이더니 천륜이 옆으로 다가와서 아기를 노렸다. 소용녀는 아기가 다칠까봐 왼손에 든 아기를 놓고 천륜을 향해 손바닥을 뻗었다. 천륜은 매우 무시무시한 속도로 날아왔고 검보다 훨씬 예리했다. 하지만 소용녀는 금사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다. 소용녀는 천륜을 밖으로 밀어내고 다시 옆으로 쳐서 천륜의 회전 속도를 늦춘 후 위로 가볍게 툭 쳐서 손에 잡았다. 이것이 바로 사량발 천근의 이치였다. 한편 양과는 무사히 아기를 받아 안았다. 천륜을 잡은 소용녀는 금융국사가 했던 대로 천륜을 들어 금융국사를 향해 던졌다. 그러자 놀란 금융국사가 혼비백산했다. 오륜 중에 하나를 잃었으니 이미 오륜대전은 깨진 상태였다. 금융국사는 나머지 2개를 물리고 손에 금륜과 을륜 하나씩만 들고 횡으로 수직으로 힘껏 찍으며 공격했다. 양과가 왼손으로 아기를 안고 소리쳤다. 먼저 저놈을 죽이고 천천히 이야기해요. 소용녀는 왼손에 천륜을 쥐고 가슴을 막으며 양과의 검과 함께 옥녀소심검법을 펼쳤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옥녀소심검법의 위력이 크게 떨어졌다. 두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소용녀와 양과는 순전히 검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서로 합일되어야 한다는 옥녀소심검의 제일 중요한 이치를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쌍검 사이에 끼어든 천륜이 마치 연인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든 것과 같으니 어찌 마음이 일치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무시무시한 무기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 옥녀소심검법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를 깨닫지 못했으니 오히려 허점이 늘어나 금융국사에게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소용녀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저 중놈을 못 이기더라도 얼른 아기를 안고 절정곡으로 가. 양과는 그제야 소용녀의 뜻을 파악했다. 만약 홍마를 타고 간다면 7일 안에는 분명 절정곡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곽정과 황용의 수급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딸을 데리고 가서 구천척에게 곽정 부부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으니 반드시 이곳으로 찾으러 올 것이고 그때 복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면 나머지 반의 단약을 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해독을 하면 그때 다시 아기를 구하면 될 것 같았다. 분명 성공 확률이 높은 계책이었다.
만약 이틀 전이라면 양과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소용녀의 말에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곽정의 애국심에 깊이 탐복해 자신을 위해 그의 딸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곽정의 위험을 틈타 그의 어린 딸을 절정국에 보내는 건 어찌되었건 대장부의 도리가 아니었다. 선자, 난 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소용녀는 그저 너라는 한마디만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왼쪽 어깨의 옷이 금륜국사의 금륜에 잘려나갔다. 양과가 군자검을 치켜들며 말했다. 그렇게 하면 전백부님을 뵐 면목이 없어요. 무슨 면목으로 이 검을 쓸 수 있겠어요? 소용녀는 왜 갑자기 양과의 마음이 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은 오로지 양과의 독을 풀어야겠다는 마음뿐인데 양과는 왜 부친을 살해한 원수를 볼 면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두 사람의 생각이 이렇듯 다르니 검법도 자연히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금륜국사는 이 틈을 타 팔을 약간 굽혀서 양과의 왼쪽 어깨를 내리쳤다. 양과는 반신이 마비되는 듯하여 그만 안고 있던 아기를 떨어뜨렸다. 세 사람은 지붕 위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아기가 위험했다. 양과와 소용녀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얼른 붙잡으려 했으나 이미 늦어버렸다. 금륜국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이 아기가 곽정과 황용의 딸이라는 걸 알고는 내심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곽정의 딸을 인질로 잡는다면 곽정을 잡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래서 아기가 위기에 처하자 오른손을 휘둘러 을륜을 날렸다. 을륜은 정확하게 아기의 겉사계 밑을 받쳤다. 을륜은 아기를 받친 채 땅에서 5척 높이로 평평하게 날아갔다. 세 사람은 동시에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 을륜을 붙잡으려 했다. 다행히 양과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을륜이 점점 고도를 낮추며 곧 땅에 떨어지려 하자 을륜 밑으로 몸을 굴려 아기와 을륜을 함께 끌어안으려 했다. 그러면 아기가 조금도 다치지 않고 무사할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뻗어 을륜을 가로채더니 아기를 안고 뛰어가는 게 아닌가. 소용녀가 양과 곁으로 뛰어오며 소리쳤다. 사자야. 과연 다망색 도포를 입고 오른손에 불진을 들고 있는 저 뒷모습은 이막수가 틀림없었다. 그런데 이막수는 갑자기 왜 양양에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이 간발의 순간에 아기를 가로챌 수 있었을까? 이막수의 악랄한 무공과 괴팍한 성격을 생각하니 아기를 이막수에게 빼앗긴 게 오히려 더 큰일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